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셨습니까? 스낵.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 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이무학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이무학 장세가 여전한지 궁금합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 간략하게 짚어주신다면요? 네, 뭐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템포가 빨라졌습니다.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뛰어다니는 사람이 뛴 만큼 버는 장세입니다. 그래서 자, 제가 좀 빠르거든요. 네, 이무학 장세는 앞으로 9월 달에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빠른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과 종목 상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지금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고요. 전화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값, 기준 이렇게 3가지 적어서 남겨주셔도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 많은 참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 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시장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누기 앞서서 전문가님, 네. 기우제가 통했습니다. 네. 기우제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통했습니다. 너무 크게 통했습니다. 자, 스맥이 엄청난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 한번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우리 베스트 트레이딩맨 수익률 대회 끝나자마자 네, 주가 상승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이게 기우제로 치면 정말 너무 좋은 정말 우기 땅을 흠뻑 젖을 만한 비가 내려주면서 주식의 비는 안 좋은 거지만 비율을 굳이 하자면 아주 적재적소의 종목 상승률이 굉장히 좋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 2,000원대 초반대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목표 주가 한 5,000원을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거의 다 왔어요. 네, 2,000원에서 뭐 순식간에 지금 오늘 종가 기준 4,630원. 자, 정말 뭐 좋은 종목은 반드시 제 갈 길을 간다. 테마주 안 해도요, 이렇게 더블 이상 나는 수익들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니까 우리 오늘 시간 뭐 종목을 제가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기는 한데요. 이런 종목들 또 소개는 우리 노란속방에서 종목 얘기는 계속 해드릴 테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오늘 많이 종목 문의 주시고 뭐 팔아야 뭐 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상담도 한번 잘 받아보시고 전략들 1시간 알차게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스맥 그 뒤를 이은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어떤 종목을 가지고 또 기우제를 진행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도 우리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소통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무학 이렇게 전문가님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자세하게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시장 얘기도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왜 이무학 장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여전히 이무학 장세인지 자 오늘장이 궁금합니다. 한번 이야기 짚어주시죠. 네, 시장의 템포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제가 이제 주문하기를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마라. 네, 계속 이 10월 달, 9월 달 이렇게 좀 장세, 8월 달에 이 좀 불쾌 지수 높은 테마 장세가 지나면 시장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를 것이다. 그게 바로 이무학 장세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 테마가 계속 빠르게 대형주보다는 글쎄요, 중소형주 쪽. 물론 지난주 금요일 삼성전자가 크게 한번 반등을 줬습니다만 그것 말고는 대형주들 다 지금 엎어져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빠르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이런 식으로 수익률 게임, 말 그대로 좀 머니 게임 이런 게 좀 진행이 되고 있어서 8월 달과 틀린 거는 뭐예요? 8월 달은 허무맹랑한 테마, 9월 달에는 실적 성장을 담보로 하는 로봇주들, AI 관련주들, 스맥이 뭐였어요? 로봇 관련주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할 것 같고요. 이게 내로남불이 아니라, 자 우리 앵커님, 네. 제가 왜 이 초전도체, 양자암호, 맥신 이런 것들은 너무 허무맹랑하다. 로봇, AI는 이거는 테마가 된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렵죠. 어렵네요. 네. 이게 제가 이 같은 테마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 분류를 나눠 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나누시면 되냐면, 자, 첫 번째, 대기업이 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면 돼요. 자, 만약에 초전도체가 이 현실의 가능성이 높았다면 삼성전자가 벌써 연구했겠죠. 네, 벌써 연구 결과를 내놨겠죠. 그죠? 아무도 전 세계 IT 빅테크 기업들이 누가 관심을 가졌습니까? 그냥 학회나 관심을 가졌죠. 그죠? 양자암호 마찬가지. 너무나 먼 미래에 있는 것이고 우리 주위에, 두 번째는 우리 주위에 없는 것입니다. 로봇 주위에 있죠. 당장 커피숍만 가도 있죠. AI. 우리가 당장 지금 쓰고 있는 챗GPT 또는 뭐 네이버 크로백스 이런 것들이 다 AI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현실성과 대기업의 투자 여부 이게 테마의 결정적인 질을 가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좀 허무맹랑한 테마보다는 이런 현실성 가능성이 있는 테마주들로 포트를 구성하시고요. 아마 9월 장세도 이쪽으로 좀 수급이 계속 돌아다닐 것 같아요. 대형주보다는 여기서 계속 놀 가능성이 있으니까 종목들 잘 찾아보시고 오늘 종목 상담 제가 종목 상담 때 약간 좀 부담이 되는 게 마치 좀 심사위원이 된 것 같아요. 오늘 많은 분들이 좀 패스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좋은 뭐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조언을 좀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최근 이 이무학 장세에서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소통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는 심사위원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볼 텐데 갖고 있는 종목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고민되는 종목 있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 주셨고요. LS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08,000원. 비중이 좀 큰 상황이죠. 55% 비중을 갖고 계신데 0.59% 내리면서 105,500원 선에서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매수가도 이탈을 했고 비중도 크다 보니까 좀 고민되실 것 같아요. 심사위원님. 네. 전문가님, 자,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네. 제가 괜한 말을 했군요. 네. 자, 아무튼 뭐 LS는 이 LS 그룹주들이 워낙 좀 강하게 좀 움직였었던 테마적 시세를 냈었습니다. 즉, 한 여기 보시면 한 7월 달, 7월 25일, 26일 요 구간이죠, 그죠? LS 일렉트릭, LS 7월 25일, 26일 정확히 이틀 동안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주가가 LS, 그러니까 이 좀 숨겨져 있었던 종목들이 너도 나도 2차 전지 뭐야? 2차 전지 뭐야? 할 때마다 주가가 한 번씩 튀어가는 그러한 좀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근데요, 이제 지금 2차 전지주들, LS가 2차 전지주는 아닙니다.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이제 2차 전지 사업을 진출한다는 이슈로 주가가 올라갔었던 건데, 자, 그러면
자, 지금 있는 2차 전지주들 지금 약간 분위기가 어떻죠?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이 분위기가 좀 무거워요. 그죠? 고평가 논란에서 이제 조금 무게감이 하락 쪽으로 논란이 아닌 팩트로 전환돼서 이제 좀 묵직하게 좀 빠지는 분위기가 물씬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대장주들이 잘 갈 때 제2의 에코프로다, 제2의 뭐다 이런 수식어구가 붙고 2차 전지 신사업하는 진출들이 주가가 막 번쩍 강할 텐데 대장주가 무너져 버리면 이런 종목들이 결과적으로 가는 이유는 뭐예요? 후광. 대장주가 이렇게 빛을 비춰주고 있으니까 이 후광으로 가는 건데 대장주가 빛이 꺼지면 신사업 진출 2차 전지가 한들 모멘텀이 부각되기가 점차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S 같은 경우도 한 번의 시세, 단 한 번, LX 일렉트레, LS 그룹주들 마찬가지 25일, 26일 너무나 짧았던 시세고요. 만약 에코프로가 지금 150만 원, 200만 원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럼 LS도 만약에 그랬으면 얘도 여기서 안 눌리고 더 갔을 거예요. 그죠? 에코프로가 이제 시세가 대장주가 사그라들고 포스코 그룹주들 상승이 멈추니까 후광이 빛이 꺼지니까 주가가 어때요? 쓱 내려가 버리죠. 그죠? 비단 LS뿐만이 아니라 다른 2차 전지 관련 신사업 진출 관련해서 진출한다는 종목들도 애경케미칼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 대기업 이런 종목들도 아마 같은 고민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뭐 LS 상담이 왔으니까 뭐 뭉뚱그려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이렇게 신사업 2차 전지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이러한 주가 강세는 대장주가 갈 때만 후광이 비출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S 뭐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만 좀 2차 전지주들 상승의 끝물에 좀 들어갔던 좀 우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잠깐 보시면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언제요? 재료가 부각된 26일 상한가 다음 날부터 매도를 시작해서요. 지금 거의 한 달 반 가까이 계속 정말 한 6일 정도 매수하고 나머지 한 30일 정도는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오는 국면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LS가 주가가 상승하려면 어떻게 되죠?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죠? 실적 발표 이제 멀었잖아요. 8월 달에 실적 발표했는데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실적 발표도 아직 멀었고 LS가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에코프로가 신고가 다시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에코프로 하죠. 그죠? 이래서 이제 후발주들을 따라가서 물린 경우가 이게 참 골치가 아파요. 대장주가 올라만 가야만 얘가 갈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대장주 하지 뭐하러 이거 갖고 가냐 이겁니다. 그죠? 특히나 에코프로 저는 주가 상승이 좀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LS 다행인 건 매수 주가가 그렇게 높진 않으시네요. 비중이 좀 크신 거는 부담이긴 한데 그래서 저는 아마 에코프로가 한번 마이너스 한 10% 정도 꽈당 맞는 순간 저는 LS 10만 원 깨진다고 봅니다. 다시 돌아가야죠. 다시 9만 원대 주가 행보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조금 비중을 절반 이상 최소한 좀 줄이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매수 비중이 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비중부터 우선적으로 축소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계속해서는 저희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유한양행 유한양행 매수가는 예, 예. 비중 어떻게 되시죠? 목표가는 75,000원, 네, 그 비중은요? 40%. 비중 40% 목표 예, 예. 가격 말고 매수 가격이 75,000원이신 거죠? 예, 예. 네, 매수 가격이 75,000원인데 종가가 7만 원입니다. 자, 매수가를 이탈을 했고요. 예, 비중도 40%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고민될 것 같은데 이 제약주들 예. 저희가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전문가님? 유한양행은 지난주에 정확히 한번 상담을 드렸었어요. 그죠? 신사분 지난주에 종목 상담 혹시 같은 분 아니시죠? 아니죠. 네네네. 지난주에 상담드렸던 내용은 뭐냐면 한번 지난주 28일 월요일 날 예, 예. 한번 땅 떨어질 때 좀 깜짝 놀라셨죠? 예, 예. 보유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얼마 안 돼요. 한 20일 돼요. 20일. 그러시면 네. 28일 날 차트 보시면 한번 주가가 여기서 예, 과당할 때 제가 일단 이거는 놀라지 마시라. 예, 예. 놀라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뒤로 주가가 반등을 조금 주는 척 하더니
다시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죠? 예, 예. 그래서 유한양행 글쎄요, 뭐 저는 제약 바이오 쪽에서 유한양행까지 밀리면 예, 예. 바이오주 다 밀린다고 봐요. 예, 예. 예, 바이오주 중에서 제약 바이오 중에서 유한양행이 정말 여기서 마이너스 10% 20% 내려간다. 자 그러면 코스닥 이 코스피 바이오주 중에서 뭐가 올라갈까요? 뭐 셀트리온이 올라갈까요? 저는 그렇지 예, 예. 않다고 봅니다. 예, 예. 아시겠죠? 그래서 예, 대장주 이게 프리미엄이에요. 유한양행 예, 예. 대장주 성격을 갖고 있고 일단은 뭐 매수 주가 뭐 75,000원 약간 고점이시긴 한데 예, 예.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대신에 비중을 좀 늘리지 마세요. 예, 예. 제약 바이오는 네. 약 단점이 뭐냐면 올라갈 때는 다 되는 것 같아요. 막 그죠? 예, 예. 신약 막 나올 것 같고 막 뭐 나올 것 같은데 주가가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이거를 돌리기도 쉽지 않아요. 왜 또 안 될 것 같거든요. 그죠? 실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면 와 되나 보다. 떨어지면 안 되나 보다.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예, 제약 바이오 중에서 비중을 뭐 40% 가까이 갖고 간다. 이거는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이거 비중만 한 73,000원 정도 21선 예, 예. 73,000원 정도 오시면 비중 절반 줄이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제약주가 변동성이 크니만큼 지금 갖고 있는 비중 부담이 된다라고 하죠. 반등을 주고 73,000원 부근까지 올라온다 싶으면 그때는 비중을 우선적으로 좀 축소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예. 궁금하실까요? 에코프로 BM요. 에코프로 BM 매수가 어떻게 되세요? 30만 9천 원,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20%예요. 20% 30만 예. 9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20%인데 30만 6,500원이 종가네요. 지금 손실 구간입니다. 자, 에코프로 BM 시장에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정말 에코프로 그룹주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시끄러울 것 같은데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 일단은 뭐 에코프로 BM 30만 9천 원이시면 일단 지금 가격대에서 괴리가 크진 않습니다. 그죠? 예, 예. 네, 최근에 매수하신 거죠? 예, 최근에 매수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 에코프로 BM은 주식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보. 이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동안에. 그죠? 예. 증권사에서 아무리 셀 리포트를 내고 목표 주가를 내리고 뭐 목표 주가 하향하고 20년치의 영업이익을 이미 다 갖다 썼다. 아무리 안 좋은 얘기인데 주가가 가버리니까 바른 소리를 한 사람들이 오히려 네가 뭘 알아 이렇게 돼버리고 주가를 참 보유하고 급등을 맛본 사람들이 정답이 되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그동안 벌어졌는데 저는 이제 좀 시장이 정상화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우리 시청자분 투자 금액이 뭐 많지는 않으시죠? 네. 죄송하지만은 네. 209주예요. 209주. 209주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20%를 네. 이제 감안해가지고 9주를 빼쁘고 20%를 상담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선생님한테. 일단은 지금 이제 벌써부터 가을이 이제 오잖아요. 예. 그러면 12월에 뭐가 시작되죠? 대주주 양도세. 예. 작년 12월 기억나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나이 그래요? 많아요. 네. 80이 시청자분들 넘었어요. 작년 12월에 장이 얼마나 안 좋은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 보통 11월, 12월은 장이 굉장히 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예. 대주주 양도세 회피 목적에 제가 투자 금액을 왜 여쭤봤냐면 한 종목당 10억 이상. 10억은 일단 들어가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종목당. 예. 그리고 또는 코스닥에서 지분 이 3% 이상. 이거 대주주 요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는 증권 수수료 외에 대주주들 큰 손들은 양도소득세를 내요. 예. 그래서 이거를 피하려고 겨울에 주식을 다 던져버립니다. 예. 에코프로 BM 주가 상승을 일으켰었던 거는 아시다시피 외국인 기관보다는 개인이었죠. 에코프로 BM, 포스코, 폴딩스, 포스코 퓨처 이런 종목들 2차 전지주들 10개 중에 7개는 70% 이상은 다 개인이 만든 시세예요. 예. 자, 그럼 그 개인이 정확히 12월에 빠져나갈까요?
모르겠어요. 아니죠. 예. 배당주 투자하려면 12월에 배당주 투자하면 늦죠. 배당주는 이때쯤 하는 거예요. 8월, 9월 달쯤에 12월 배당주 투자하는 거고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면 지금부터 파는 겁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에코프로 BM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큰 손들은 자산가들은 아마 9월 달부터 이런 2차 전지주들을 매도하기 시작할 거예요. 예. 예. 자, 그러면 이걸 누가 받아줘요? 외국인 기관이요? 아니죠. 그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에코프로 BM을 연중 내내 그냥 멍 때리고 바라만 봤던 개미들이 또 가서 아이쿠 싸다 하다가 결국은 물리는 거예요. 이게 주식의 무한 반복 과정. 큰 손들이 던질 때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받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 BM을 종목이 일단 고평가임에는 저는 항상 강조해드렸던 부분이고 여기 하나 더 문제점. 아까도 말씀 좀 드렸지만 11월 큰 손들은 주식들을 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 30만 9천 원이시면 그동안 못 사셔서 아이고 이놈의 에코프로 나도 한번 사보자. 이거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번 지금 사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사게끔 판이 짜여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나중에 또 20만 8천 원 가면 또 거기서 또 다른 개인들은 더 기다리는 개인들이 또 거기 사겠죠. 대주주들은 예. 이미 나가고 있어요, 지금. 예. 큰 손들은, 그죠? 그래서 예. 에코프로 BM은 시청자분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일단 개인들이 끌어올렸던 그 제가 말씀드린 10개 중에 7개 2차 전지주들은 이제는 미리미리 조심해야 될 때. 12월 가면 이미 늦어요. 12월 가면 주가 아마 20만 원 깨져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잘 물어보셨고요. 더 물리기 전에 예. 이런 종목들은 일단 좀 위험하다. 그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 여기서 마무리해보고요. 더 자세한 소통을 좀 해보고 싶다,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무학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소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도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자 주셨고요. DB하이텍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가 52,000원에 비중이 30%다라고 하는데 DB하이텍 오늘 종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0.93%, 1% 가까이 밀려났고요. 53,500원 종가 형성을 했는데 그럼 52,00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수익권이시긴 하거든요. 다만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고민되실 것 같은데 자, DB하이텍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좀 물적 분할 이슈가 좀 나왔었던 종목이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뭐 분할 노이즈가 뭐 호재든 악재든 이런 것들이 좀 껴 있으면 분석할 때 상당히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기업 얘기와는 별개로 또 다른 이슈가 주가 상승에 좀 저울질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좀 변칙할 수 있는 볼. 즉 동그란 공은요, 뭐 축구공이든 야구공이든 뭐 일단 정확히 방향에 따라 굴러가잖아요. 근데 럭비공은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던져서 이게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요, 그죠? 그래서 참 럭비공 수급이다. 어디를 튈지 모른다라고 할 때 이 럭비공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분할 이슈가 이런 럭비공 이슈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까다로운 반도체 업황과 동바이텍이 잘하는 이제 팹리스 분야의 기업 모멘텀만 분석하기에는 약간 좀 까다로운 시세가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그들의 마음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의 마음 누구예요? 이 종목의 이 투자자 큰 손 누구예요? 주식시장의 가장 큰 손 누구예요? 접니다. 네, 거짓말이고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죠, 그죠? 자, 일단 보시면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계속 좀 매수를 해주면서 일단 약간의 좀 핑퐁 게임, 이 줄다리기. 반대로 또 기관이 살 때는 외국인이 또 팝니다. 즉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뭔가 좀 루즈한
한쪽이 차라리 계속 팔고 한쪽이 계속 사면 어느 순간은 이 싸움이 끝나잖아요. 그죠? 파는 쪽이 100기를 들던 사는 쪽이 100기를 들던 싸움이 계속 이어지면 장기간에 이어지면 두세 달만 기간이 이어지면 싸움이 끝나는데 이 종목은 외국인이 막 팔 때 기관이 막 사다가 기관이 팔면 외국인이 다시 사요. 이런 식으로 완전 뭐 이 백병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좀 지루한 싸움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가가 5월, 6월, 7월, 8월 엔비디아의 주가 신고가, 삼성전자의 최근에 뭐 HBM 관련 하이닉스, HBM 관련주들, 뭐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주가 급등할 때도 나는 몰라 그런 거. 물적 분할 어떻게 되는 거야? 외국인 팔면 기관이 사고, 기관 팔면 외인 사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루즈한 경기가 계속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매수 주가가 52,000원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이 경기에 끝까지 남아 있으면 이 경기가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남을 것 같아요. 즉 여기 주가가 위아래로 막 방향을 잡는 주가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죠? 아까도 말씀 좀 드렸지만 수급도 상당히 좀 루즈하고 분할 이슈 자체가 상당히 럭비공과 같기 때문에 종목 자체 좀 말 그대로 저는 순수한 종목 좋아하거든요. 순수, 뉴스 없고 오로지 실적과 수급으로 가는 종목들. 근데 이 종목은 상당히 좀 변수가 많은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나오시고요. 반도체 쪽도 지금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 날 불씨를 땡겨는 놨는데 글쎄 한미반도체, 뭐 주성 엔지니어링 이 정도 움직이고 다른 거는 별로 움직임이 크지 않았죠. 근데 아시다시피 한번 본 게임에 들어간 종목과 그리고 이 게임에서 벗어난 진영들, 즉 대장주와 저 변두리 종목 간의 차이는 여러분들 얼마나 큰지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AI 관련주를 내가 알고 AI 관련주의 성장성을 보고 매매를 했어요. 근데 루닛, 뷰노, JLK 뭐 이런 종목들을 했다면 뭐 물렸어도 언젠가는 다시 수익이 나는 오늘 또 이 루닛 상한가 갔잖아요. 그죠? 대장주는 이러한 꺾여도 대장주, 물려도 대장주에 물려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3등주 뭐 예를 들어서 뭐 영림원 뭐 이렇게 막 되도 않는 종목들에 물린 분들은 이거 AI 맞아? 이제는 상당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동부하이텍 뭐 되게 막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주 좋아요. 괜찮은데 이 종목 오래 갖고 가시면 아마 반도체주들 막 다른 종목들 박수 칠 때 나는 그동안 뭘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좀 병맛 말 그대로 좀 병맛 맞죠? 약간 맛이 없는 맛, 맥맛 이런 맛을 좀 느끼는 종목이니까 교체를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장기적으로 들고 가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수익권이니만큼 잘 고민을 하시다가 수익권에서 종목 교체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 다음도 문자 주셨죠? 히림 주셨고요. 매수가가 12,800원에 비중 20%다라고 하는데 오늘 3% 넘게 밀려났고요. 종가는 8,560원입니다. 오늘 이 건설주들이 최근 지난주 금요일부터 조금 급등을 보이다 보니까 이번 오래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제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커지신 것 같은데 히림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오일머니죠. 뭐 사우디 또 어디 뭐 잠깐 보시면 뉴스가 최근에 나왔었죠. 사우디 큰손 온다. 야시르 빈 오스만 이름도 기네요. 알루마이안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국부펀드 총재. 그러니까 엄청난 자금을 굴리는 또 총재가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온다. 그리고 뭐 작년에는 또 뭐 빈살만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왔다 올라갔다 온다에 올라갔다 갔다에 주가는 다시 제자리 가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네옴시티 관련주들은 시세가 주기는 주는데 연속성이 많이 없어요. 연속성이 없다라는 것은 자, 잘 보세요. 올라갈 때는 올라는 갑니다. 자, 뉴스가 있었을 때마다 누가 빈살만 온대, 뭐 갔대, 뭐 또 사우디 국부펀드가 뭐 반영했대, 또 최근에 뭐 또 총재가 왔대.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 종목은 그러면 기업인가요? 복권인가요? 항상 질문을 오히려 던지죠. 자, 복권 한 장 사서 사우디 누구 한 명 와라. 이거를 좀 기다리는 그냥 복권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투자를 정말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가 바닥에서는 잘 손이 안 가는 종목들이에요. 그죠? 히림도 보시면 뭐 디자인, 건설 디자인 하는 업체고 회사는 괜찮은 회사고 업력도 괜찮은 회사긴 한데 이러한 테마적 시세의 움직이면 항상 고점에 좀 물리더라. 그리고 정말 사우디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정말 이 사우디의 그 기획안대로 완성이 될 때 히림이 과연 가서 무슨 일을 할까요? 정말 가서 떼돈을 히림이 벌어올까요? 우리나라 이 조그만 이 감리 디자인 업체 하나가 그럴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과연 사우디에서 히림을 알긴 알까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테마성 시세는 테마로, 그러니까 게임에도 그런 거 있죠, 그죠? 게임은 게임일 뿐 오해하지 말자, 그죠? 테마는 테마일 뿐 오해하지 말자. 그래서 뭐 누가 왔다고 또 올라갔잖아요. 또 가면 또 제자리 가 있을 거예요. 12,800원 아마 빈살만 왔을 때 빈살만이 왔으니까 제일 많이 올라갔을 때 아주 고점에서 용기 있게 물리신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만약에 매도를 안 하시면 또 다시 7,000원 가격대 내려가서 또 기다리는 겁니다. 또 한 3개월, 6개월 기다리다가 또 다시 한 9,000원 옵니다. 또 어떡할까요? 또 상담해서 또 보유, 또 6개월, 7개월 또 기다립니다. 무한 과정 몇 년을 계속, 그죠? 네옴시티가 정말 완성이 될 때까지 그냥 주가는 계속 이렇게 누가 올 때마다 한 번씩 올라가고 또 제자리 가고, 올 때가 한 번 제자리 가고.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희망 고문만 하다가 끝날 종목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올라올 때 상한가 한 번이라도 30%라도 나왔잖아요. 지금 만약에 매도를 안 하시면 아마 다음 주 추석쯤에는 7,000원에 다시 한번 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요. 종목 교체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당장에는 좀 기대해보기 어려운 상황이니만큼 종목 교체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상담 만나보기 앞서서 나도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전화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도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꼭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이버 프로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3,970원, 비중이 27%다라고 하시는데 오늘 종가는 3,930원입니다. 이 파이버 프로가 양자 컴퓨터 또 UAM 관련주로 묶이면서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양자 컴퓨터들 급등 보일 때 급등을 보였다가 다시금 좀 내려온 상황인데요. 파이버 프로 저희가 어떻게 좀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요새 장세에서 제가 제일 두려운 종목 상담이 바로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 한 1,000억, 아주 작은 소형주, 말 그대로 스몰캡도 안 되는 시총 1,000억 아주 작은 종목이 실적 물론 없겠죠. 잠깐 실적 보시면 또 적자는 안 내는 회사예요. 흑자 기조는 좀 유지해주고 있는 회사긴 합니다. 물론 작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70% 급감을 했습니다. 근데 워낙 규모가 작기 때문에 30억 내나 뭐 7억, 2억 내나 뭐 그게 그거긴 해요. 그죠? 그래서 뭐 볼륨 자체가 작아서 이거를 뭐 나쁘다 좋다라고 일단 실적은 물론 분석이 안 되는 종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앞단에는 항공, UAM 관련주로 6월 29일 날에는 상한가를 갔다가 또 8월 23일 날에는 또 반대로 뭐 UAM과 그러니까 교차 지점이 없잖아요. UAM과 양자암호 교차 지점이 없는데 어느 날에는 이거고 어느 날에는 이거고 자 이거 제가 별로 안 좋은데요라고 하면 또 어느 날은 또 저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종목이라고 보지 마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복권이에요. 근데 나쁜 복권이 있고 좋은 복권이 있는데요. 저는 파이버 프로는 그래도 좋은 복권인 것 같습니다. 좋은 복권. 즉 일단 어느 뉴스가 어떻게 터질지 모르지만 주가가 상한가에 땅 들어가 준다. UAM 때도 상한가 들어가고 교차 지점이 없는 뉴스에도 일단 상한가에 안착한다라는 것은 일단 좀 뻔할 뻔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히림을 이것도 복권이지만 왜 제가 이거는 나쁜 복권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쟤는 뻔하잖아요. 사우디에서 누가 올 때 올라갔다가 가면 제자리 가고
또 반년 있다가 사우디에서 올 때 상한가 올라갔다가 뭐 상한가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가면 또 그냥 제자리 가고 이거는 나쁜 거죠. 그렇죠? 올 때마다 뻔한 규칙이 있잖아. 이거는 주식도 규칙성을 갖고 움직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불규칙 바운드잖아요. 뭐가 올라갈 때 이게 모르게 주가가 번쩍번쩍거리기 때문에 저는 굳이 복권으로 치면 이 복권은 괜찮다. 지금 뭐예요? 당첨 확률이 낮은 복권과 당첨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은 어차피 복권은 복권입니다만 그래서 파이버 프로는 매수 주가가 워낙 3,970원이시면 지금 가격대이시기 때문에 비중이 좀 크신 거는 조금 문제이긴 한데 괜찮은 복권 한 장 지고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복권은 뭐예요? 당첨금을 안 찾으면 2월 됩니다. 없어집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이 시세를 한 번이라도 또 한 20% 30% 주가가 급등을 한다면 당첨된 거예요. 그때 당일 당첨금을 안 찾잖아요. 다음 2회로 2월 됩니다. 그래서 잘 복권 한 장 구매하시는 건 괜찮은 것 같고 당첨금은 꼭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꼭 당첨되는 복권이길 바라겠고요. 자, 계속해서 저희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HD 현대 인프라코어 HD 현대 인프라코어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1,510원, 네. 비중은요? 30%. 비중 30%. 자, HD 현대 인프라코어 오늘 종가를 살펴보면 1,440원입니다. 0.38% 강세 보이면서 마감이 됐고요. 자, 네. 1,51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좀 기대감을 갖고 와 볼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시청자분 매수 주가가 지금 가격대이시네요. 그죠? 네? 매수 주가가 지금 가격대예요. 네. 그죠? 1,510원. 네네. 오늘 종가가 1,440원이시니까 네네. 매수 주가가 제가 봤을 때는 뭐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네요. 8월 중순 지나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죠? 네. 지금 네네. 살짝 이제 주가가 안정을 찾는 모습 확인하고 들어가셨습니다. 잘 하셨어요. 일단은. 그죠? 네, 감사합니다. 네네. 일단 막 7월 달에 막 왔다 갔다 할 때 안 들어가시고 지금처럼 딱 안정을 찾을 때 들어가신 건 잘한 것 같습니다. 아유, 자,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은 아시다시피 좀 건설, 일단 중장비 이렇게 좀 기계 말 그대로 전 세계 좀 팩토리, 중국 영향을 좀 많이 좀 과거에 중국 관련주라고 해서 주식을 좀 오래 네. 하셨으면 아시겠지만 네. 이 건설 기계 쪽 그죠? 네. 그리고 이 화학 쪽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이쪽 인프라 쪽에서도 지금 중국 이 경기에 마찬가지로 좀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건설 경기 쪽으로는 뭐 크게 기대할 건 없는 것 같지만 이 시진핑의 3기 연임과 더불어 중국의 실업률 이런 것들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이나 증권 수수료 완화 이런 정책들을 펼쳐주고 우리나라에도 일단 이 중국 단체 관광도 허용해주고 그리고 이번 또 아시안 게임도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 조금 좀 막혔던 문이 좀 많이 열리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 가장 큰 현대 인프라코어의 가장 큰 호재는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개선인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아마 물밑 작업이 많이 들어가 있고 아직 뭐 미중 정상회담까지는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좀 경계 이 말 그대로 미중 무역 분쟁도 상당히 좀 완화되는 제스처를 많이 취해주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조선주는 이미 올랐다가 지금 살짝 눌려 있는 상황이고 저는 네. 오히려 이쪽 이 옐로우 칩군들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자동차, IT 이런 블루칩 계열 말고 뭐 조선, 뭐 철강, 뭐 기계, 화학 이쪽에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9월, 10월 탑티어는 저는 기계 쪽 저는 괜찮다고 봐요. 네. 네, 그래서 저는 현대인프라코어 매수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잘 참아셨다가 잘하신 것 같고 지금 살짝
이 21선 살짝 돌파해주고 있는데 하나 팁을 좀 드리면 자 현대인프라코어는 종목의 주인이 누굴까요? 그거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냥 차트 보시면 알아요. 기관이에요, 네. 기관. 잊어버렸어요. 네, 기관. 자 보세요. 자 11월, 12월 주가가 올라갈 때 보세요. 올라갈 때 네. 누가 올리느냐만 보시면 돼요. 자 기관이 네. 쫙 사니까 올라가죠. 네. 여기도 기관이 쫙 한번 사니까 올라가죠. 네. 주가가 올라갈 때만 보세요. 여기 한번 올라갈 때 기관이 사죠. 그죠? 네. 그리고 7월 25일 날 쫙 올라갈 때 누가 사요? 기관이 사죠. 지금 주가가 안 가는 이유가 왜 안 가죠? 기관이 팔죠. 네. 그죠? 자, 그래서 정확히 뭐 타이밍을 잡기는 힘들겠지만 기관이 매수 한 3일 연속 산다. 그럼 이제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때부터는 아마 조금 탄력이 좋아질 것 같고 다른 시청자분들도 HD 현대인프라코어 기관 매수가 지금 한 달째 팔고 있는데 3거래일 연속 기관이 매수 전환한다? 한번 매수 한번 해보세요.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잘하셨고 한번 잘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해당 종목은 기관의 수급 동향을 꾸준히 좀 잘 체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전화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고요. 우리 전문가님과 보다 자세한 소통이 필요하다, 장중에도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무학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QR코드 스캔하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매수해도 될까요? 시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그 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매수해도 될까요? 하는 코너에서는요. 매수를 정말로 하기 앞서서 이 종목이 정말로 괜찮을지 전문가님의 조언을 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만나볼 매수해도 될까요? 하는 종목은 서현이화입니다. 전문가님, 자동차 부품주들 꽤 오래 쉬었잖아요. 맞아요. 자, 이제는 매수를 해도 될까요? 좀 어렵습니다. 난제예요. 난제예요. 네, 그러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이 주가의 속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두 개의 섹터가 지금 반도체와 자동차입니다. 그죠? 반도체는 아직도 업황 회복을 안 돼 있지요. 그죠? 2분기 실적 하이닉스 여전히 적자 나왔지만 주가는 신고가도 가고 최근에 뭐 삼성전자도 주가가 미리미리 주가 급등하는 모습 6% 가까이. 물론 이제 이 HBM 뉴스가 좀 터지긴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미래 주가는 과거를 본다, 현재를 본다, 미래를 본다? 무조건 미래를 봅니다. 과거, 현재는 보지 않아요. 즉 반대로 자동차는 2분기 거의 다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2분기 실적에 자동차 업황만큼 실적 좋은 애들이 어디 있어요. 그죠? 현대기아 실적도 그렇고 마진, OP 마진도 거의 9%대, 10%대 1분기와 유사하게 가까이 내줬습니다. 근데도 주가가 2분기 실적 발표 때부터 쭉 빠지고 있죠. 그죠? 왜?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앞으로 테슬라가 계속 가격 내리는데 어떻게? 말씀 좀 드렸잖아요. 애플 아이폰이 가격 계속 내리면 아이폰 한 대 지금 50만 원 하면 갤럭시 100만 원에 지금 팔 수 있어요? 못 팔아요. 그죠? 또 특히나 이 현대기아는 지금 IRA 보조금을 받은 모델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제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지 내년 하반기나 돼야 보조금을 받을까 말까 한 상황. 즉 이제 이 현실적인 측면에서 좀 우려감이 많이 커지고 있고 자동차가 이제 이 반도체 공급난에서 이제 막 대기 우리도 한 1년 반 넘게 기다렸었는데 이제 한 3개월, 1년 받아요. 이제 EV 차량 같은 거 재고도 쌓이고 있어요, 이제.
자, 그러니까 어때요? 가장 무서운 게 뭐 어떤 업황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재고 자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재고가 쌓이는 겁니다. 안 팔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은 확실히 조금 주가가 많이 밀려 있고 충분히 쉰 거는 맞고 실적이 가장 좋은 건 맞는데 미래에 대한 비전을 줘야 되는데 이게 약간 좀 부재하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떤 비전을 제시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가을 트렌드와는 맞지 않다. 즉, 지금 가을에 벌써부터 파카를 입기에는 주식은 항상 패션을 따라가라 했죠, 유행을. 가을엔 가을 옷 입으세요. 가을에 자동차 업황은 확인할 게 너무나도 많은 변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죠. 현대기아가 또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또는 뭐 테슬라가 갑자기 미쳐갖고 다시 가격 인상 정책을 펼칠지 모르겠지만 외풍이 좀 심합니다. 그죠? 자동차 부품주들 주가는 항상 말씀 좀 드렸죠.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들 본보기 삼으시면 됩니다. 주가는 미래를 봅니다. 미래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자동차 부품주들 일단 스테이, 가만히 두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심 끝에 당장은 매수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는 두 번째 매수해도 될까요? 종목 만나볼 텐데 다음 종목은 원택입니다. 피부 미용기기 관련한 종목인데요. 지난 한 달 동안 주가가 무려 35%나 올랐다라고 하고요. 올해 들어서는 뭐 215% 주가 상승이 있었다라고는 하는데요. 자, 관련한 종목들이 최근에 또 오르다 보니까 매수를 해봐도 될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신 것 같아요. 이 종목 저희가 매수를 해봐도 될까요, 전문가님? 저도 지난주에 한번 들어갔다가 한 3, 4% 정도 수익 실현 나왔거든요. 똥 종목이요?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똑똑. 이게 주식을 매매해본 것과 그냥 보는 것과는 정말 천지 차이가 있어요. 내 돈 들어가 보면 느낌이 확 틀립니다. 그래서 피부 미용 쪽의 분위기가 여전히 3분기에도 주도주가, 그러니까 피부 미용 쪽은 들어가서 실망시킨 적이 올해 한 번도 없었어요. 파마리서치, 클래시스, 뭐 원텍, 뭐 루트로닉 이런 종목들 다 포함해서 뭐 중소형주도 뭐 이루다 뭐 이런 종목들까지 모두 JSS 메디칼 말 그대로 그냥 술술술 제가 나오죠. 주가가 거의 다 매일매일 신고가를 갔던 섹터라 약간 말 그대로 믿고 보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다라고 해서 좀 봤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틀려요. 밖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뻐 보이고 했는데 딱 매수를 하고 보니까 들어가 보니까 그게 불안해요. 2, 3% 주가 조정에 굉장히 마음이 좀 출렁거리더라고요. 안 되겠다. 이거 못하겠다, 이 차. 출렁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바로 2, 3% 수익 내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나오니까 바로 그냥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일단은 매수해도 될까요? 제가 타본 결과를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밖에서 볼 때는 저도 괜찮아 보이는데 타보니까 좀 쫄립니다. 제가 왜 쫄렸냐면 올해 또 한 번도 그러니까 이 바이오 쪽, 의료 장비 쪽에서 이 실망을 안 시켰던 쪽이 치과, 레이, 덴티스, 덴티움 이런 종목들도 3분기까지 계속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차트 볼까요? 지금 차트 보시면 덴티스입니다. 덴티스 상한가 갔다가 하루 천하를 쭉 지금 밀리고 있고요. 그죠? 덴티스, 뭐 덴티움 이런 종목들 지금 21선에 계속 깔려 있어요. 레이 이런 종목들 지금 급락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치과 의료 장비도 나쁘지 않거든요. 낫배드, 치과 의료기기, 미용 의료기기 이 두 개가 계속적으로 신고가 가면서 실망시키지 않는 섹터였는데 치과 종목이 나가 떨어지는 거 보니까 불안합니다. 피부 쪽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원택 일단은 아니다 지금은. 더 빠지면 모를까 지금 굉장히 어중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타본 결과 외형 대비 승차감이 별로 좋지 않았으니까 매수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들어봤고요. 우리 전문가님과 자세한 소통은 아래 노란 톡방 안에서 이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요약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2부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유한양행 73,000원부터는 비중을 축소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에코프로 BM 손실폭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한 빠르게 종목 교체를 해보자라는 조언도 들어봤습니다. DB하이텍 지금 현재 수익권이니만큼 지금 빠르게 또 종목 교체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임학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해 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